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정수학 파이널 모의고사 6회입니다. 벌써 6회. 이제 7회, 8회까지 가면 끝납니다. 이제 연습해 이렇게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10월달 이제 다 갑니다. 이제 11월 달이면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보는 큰 쪽지 시험 있죠. 그죠? 그 쪽지 시험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아까도 내가 다 불러주면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 20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번이 좀 어려운 것이 도형 관련 문제인데 중학교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중학교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무게중심 나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얘 같은 케이스를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각이나 이런 것이 특수각이나 그런 좋은 각이 나온 게 아니어서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하는 그렇게 해석 기하학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을 푼 친구가 있다면 뭐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20번. 그래,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그지? 원래 되게 맑고 청량한데, 그죠? 목소리도 이상해. 깨꼬리인데, 깨꼬리가, 자, AB 길이가 4 나왔고, AC가 6. 사각형 ABC. 외쳐버려 반지름의 길이가 7분의 8 루트 7. 자, 이런 거 나왔죠. 그러니까 삼각형 나왔는데 외접원 나왔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무슨 냄새가, 그리고 이렇게 변이 2개 나왔잖아. 그리고 어쨌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다. 뭐죠?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매주 내가 이런 도형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상학함수의 극한이라든지, 얘는 뭐 극한은 아니지만은 상학함수에서 극한이라든지 했을 때 도형 관련된 문제들 지금 많이 꼭 하나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말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교과 과정에 13개인가 12개 우리 교과서 중에서 반 정도는 들어가 있고 반 정도 안 들어가 있어. 근데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를 떠나서 수능상 문제 풀 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말 유용합니다. 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유명하냐? 뭐 그걸 지금 다 다시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지만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90도, 직각입니다. 직각을 기준해서 빗변문의 높이, 빗변문의 밑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직각이 없어도 사인, 코사인을 쓸 수 있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직각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어. 그죠? 이렇게 각 나왔고, 그 다음에 G,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무게중심이라고요. 그럼 무게중심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무게중심의 정의, 얘가 어떻게 무게중심이 나오는지, 무게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G라고 많이 쓰는데, 이건 정의가 뭐죠? 이겁니다. 세 중선들의 교점이에요. 중선. 각의 이등분선, 이게 아니고 중선. 뭘 말하는 거냐면 변의 중점.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죠? 해서 중점과 중점이 연결해서 만난 얘 점을 갖다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게중심. 내가 이 삼각형을 손가락을 딱 해서 올렸을 때 쓰러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기를 무게중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무게중심 어디입니까? 중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무게중심 어디입니까? 대각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도 사각형 무게중심 이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나왔다. 몇 대 몇? 이거죠. 그죠? 2대 1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1 때 이럴 때는 좀 뭐 종종 쓰는데 3학년 돼서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무게중심 나왔다. 그러면 하여간 2대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선생님도 그럼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번뜩 떠오르지가 않고, 선생님 내가 좀 이따가 이렇게 뭔가 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럼 BH 얘 길이 구하는데 어쨌든 간에 변의 길이죠. 그럼 변의 길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뭐 ABC 얘가 0부터 90도 사이다라고 하는 각이 표현됐잖아. 그러면 넓이나 길이를 갖다 뭐로? 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악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씩 꿈틀꿈틀 대봅시다. 뭐냐면 이 각의 크기라도 좀 알아볼게요. 정확한 특수각이 아니면 각세 사인 값의 비라도 알아봅시다. 세타가 얼마인지 잘 몰라도 세타의 사인 값, 세타의 탄젠트 값, 세타의 탄젠트 뭐 코사인 값이라도 알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자, 사인 법칙 이용하면 사인 이거죠. 사인 세타분의 6은 2R. 그죠? 사인 세타분의 A는,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외접원의 지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외접어된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용하는 소리입니다. 대놓고. 그래서 연산하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야? 8분의 3루트 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잘 봐. 이런 거 할 때도 따로 연산하지 마시고요. 사인 값, 그러니까 탄젠트, 코사인, 삼각비 중에 하나 값이 나왔으면 무조건 이거 써, 이거. 이거에서 가장 쉬운 요 직각삼각형, 여가 세타고 여가 직각인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때 사인 세타. 그럼 이렇게 해서 8분의 3루트 7 써놓고 나머지 거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 값 다 구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얘가 설령 마이너스든 뭐든 간에 그냥 이렇게 해서 절대값의 값의 크기만 다 구해놓고 나서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만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 지금 문제에서 세타가 1사분면 각이죠. 0부터 90도 사이니까 무조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놓고 나면 사인 값이지만 코사인 값, 탄젠트 값도 필요에 의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했냐면 당연히 BH 길이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이쪽 변의 길이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 변의 길이 각 하나, 즉 코사인 모치를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코사인 모치를 쓰기 전에 이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사인 모치를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코사인 모치를 쓴 거예요. 그죠? 산수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BC의 길이가 BC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BC의 길이? 이거 내가 잘못 적었죠? BM이죠? BC의 길이 5. 다시 자, 요 삼각형 다시 놓고 볼게요. BC의 길이가 5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BM 이건 바로 뭐냐면 이 BC의 중점이죠. 왜? 무게중심을 요 꼭지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을 만드는 선이잖아요. 중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땡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구해놨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BH 길이 돼. 그죠? 요 BH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럼 BH 길이 구할 때 잠깐만. 그럼 BH다라고 했을 때 요거 세타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여기서 나도 여기서 조금 내 스스로가 좀 고민에 빠지고 좀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도형 관련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약간 좀 옛날식 문제에서 좀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수학 평상시에 3학년 동안 이해할 때 수학 들었던 친구들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았지만 뭐냐면 예전에는 막 어떤 삼각형이 뭐 이렇게 나왔어.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고 얘가 누가 봐도 예각인데 여기를 갖다가 120도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예각인데 크기를 딱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대 믿지 말아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 주어진 자료가 120도면 그냥 무조건 120도다 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설령 너무 예각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도형 나왔을 때 그죠? 이 세타가 그죠? 당연히 이렇게 더 누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더 둔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세타가 90도 이하다라고 했고 그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뭘 한 거냐면 그래? 그러면 이왕 여기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을 구했으면 얘한테 한번 수세례발 내려볼까? 해서 자 뭐냐면 BH다 여기 BH다 라고 한다면 잠깐만 그럼 여기서 BD에다가 여기 DM 길이 DH 여기 BD에다 DH 길이 이거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한 거야. DH 길이. 그죠? 그럼 DH 길이 구한다고 했을 때 그럼 BD 그대로 써놓고 DH 그러면 DH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거야. 요 길이 구해야 돼요. DH 그럼 DH의 길이 구한다? 저도 수렴을 내렸으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 DH의 길이는 BH 빼기 BD 하면 되겠네? 그래서 DH를 BH 빼기 BD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증명한 거죠. BD 지워지니까 BH는 DH다. 똑같잖아. 근데 이런 실수 너희들 많이 하지 않냐? 나만 하냐?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 겪으면 지금 이 문제 못 풀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쭉 풀다 보니까 좌변 우변 증명했네. 맞네.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식으로 표현하면 항등식 됐잖아. 좌변과 구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당황하지 말라는 소리. 근데 여기서 왔을 때 이게 이런 뭐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도. 그죠? 그래서 가만히 딱 보니까 다시 올라간 겁니다. 주어진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잠깐만. BC의 길이가 5다라고 주어졌는데 그럼 BC의 길이가 5다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풀 것 같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왜 구했지? 뭐냐면 잠깐 그럼 무게중심이다. 너 무게중심 한번 너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 선을 긋는 거야. 거기서 만나는 게 이게 M이잖아. 잠깐만 그렇다면 얘가 몇 대 몇이더라? 2대 1이네. 2대 1이네. 근데 봐봐봐.
A, D를 내가 아까 이렇게 수렴을 내렸었잖아. 그러면 봐. 삼각형 A, D, M.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두 개는 또 수직이니까 닮음이죠. 다시 말하면 얘가 2대 1이면 얘도 2대 1이죠. 그죠? 그러면 요 DH는 다시 말해서 요 DH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 DM에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 풀리는 거죠. 이런 문제 되는 거예요. 이런. 그죠? 이러면 이제 다 풀리는데 그럼 이제 얘 대신에 요거 쓴 거니까 BH는 요거 다 해서 넘겨서 문제 또 푸시면 이제는 가능한 거야. 근데 요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죠? 수렴을 내려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요거 생각하지 못하면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정리해 보십시오.